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생 엘리입니다. 드디어 5학기가 끝나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도 질문 주신 분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제가 치위생사로 취업할 때 면접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대 치과대학병원이 있는 4년제 치위생학과를 졸업했어요. 성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기 중에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는 정도였고 실습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고요. 또 학교 다니는 동안 특별활동으로는 1년 동안 학생회장을 했었고 공모전에서 상을 2번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영어 성적은 토익 600에서 700점대였던 것 같고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치과 코디네이터, 치과 보험 청구 4급 이렇게 있었고요. 코디랑 보험 자격증은 학교에서 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서 저희과 학생들 다 땄던 것 같아요. 뭐 딱히 경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치과 경험으로는 1학년 때 치과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고 2학년 때는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서 방학 동안 일을 했었어요. 제 스펙은 이게 전부였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자소서를 썼었습니다. 저는 졸업하자마자 1월에 치과대학병원 한 군데와 좀 쉬다가 그해 말에 치과의원 3군데 면접을 봤었고 치과의원 중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먼저 치과대학병원 취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류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제출했고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정해진 양식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고 내용을 성실하게 채워서 냈습니다. 보통 치위생학과를 다니신다면 국가고시를 치고 나서 교수님들께서 취업 특강처럼 이력서나 자소서 쓰는 방법이랑 면접 팁을 알려주실 텐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그때 썼던 이력서와 자소서를 그대로 냈었어요. 사실 제 자소서를 교수님들께 보여드렸을 때 잘 썼다는 피드백과 별로라는 피드백이 반반이어서 저는 갈아엎기보단 지적받은 부분만 조금 수정했었고요. 최대한 간략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치과대학병원은 여러 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1지망과 2지망으로 원하는 과를 적어서 제출했어요. 저는 서류 합격 발표가 나고 면접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원했던 치과대학병원은 대학교가 개강하는 것처럼 3월 취업 희망 또는 9월 취업 희망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원자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9월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100% 질문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어떻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낼 것인지 답변을 준비했었어요. 면접날 복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머리망을 했었고요. 면접장에는 3인 1조로 들어갔고 면접관으로는 치과대학 교수님 3분이 계셨어요. 먼저 1분 자기소개를 한 후에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 면접 전에 치위생학과 교수님들과 모의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은 창의적인 자기소개를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분 자기소개는 딱히 너무 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자대병원이라 비교적 편한 분위기에서 이제 면접을 봤지만 사실 병원 자체가 보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튀려고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뭐 아니면 도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무난한 자기소개로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 후 받은 질문으로는 예상대로 왜 9월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여쭤보셔서 제가 세운 계획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막 짜여진 것처럼 자격증을 준비하고 뭐를 더 공부하고 이런 답변보다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쉬면서 리프레시도 하고 필요한 공부를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고 필요한 공부로는 CPR이나 보험 청구 공부 이런 이야기를 더 했었어요. 이때는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라 유학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뒤이어서는 왜 1지망으로 땡땡과를 지원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고 저는 실습 경험을 연관지어서 대답했고요.
다른 질문들은 그냥 보통 면접 볼 때 받는 왜 내가 이 치과대학병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등 어렵지 않은 질문들을 받았어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병원에서 면접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긴장해서 외운 것처럼 대답하기보다 솔직한 본인의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의원과 달리 대학병원에서의 치위생사의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나의 장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리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치과의원 면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캐나다 오기 전 고향에 있을 때 취업을 한 거라 이 이야기는 지방에 있는 치과의원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먼저 지원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구인하는 치과를 찾아봤고 저는 집에서 도보 15분 이내 3군데의 치과에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는 서류와 면접이 따로 나뉘어 있진 않았고 먼저 전화를 드렸을 때 점심시간이나 치과 끝나는 시간에 1시간 정도 약속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력서를 들고 오라고 하셨고 치과대학병원과 달리 자소서는 따로 요구를 하진 않으셨어요. 복장도 저는 깔끔한 청바지에 위에만 블라우스에 자켓을 입고 갔었습니다. 이때 받았던 질문들은 확실히 치과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질문들과 많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치위생사라는 직종 자체가 이직이 쉬운 편이다 보니 오래 일할 것 같은 사람을 뽑으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1대1 면접이라 대학병원처럼 정해진 질문보다는 그냥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원장님의 진료를 빠릿빠릿하게 잘 어시스트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정진료를 하시는 원장님이라면 교정진료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 또 연차가 찬다면 데스크 업무를 볼 의향도 있는지 이런 것도 질문을 받았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엔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려는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치과의원은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희망연봉도 같이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연봉을 얼마 받길 원하냐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곤란하시다면 지역마다 평균 치위생사 시급을 알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연봉이 아니라 시급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 의원마다 일주일에 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토요 근무는 몇 시까지인지, 야지는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서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봉보다는 당연히 근무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3군데 중에서 한 곳에서 연락을 못 받았는데 전 그 이유가 연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원장님께서 이제 얼마 받고 싶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전 그 당시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치위생사가 평균 얼마 받는지를 모르고 가서 이제 제 딴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선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원장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컸던 거죠. 그래서 면접은 좋은 분위기에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약간 좀 틀어져가지고 좀 그랬어서 나올 때 여기는 연락을 못 받겠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치과대학병원과 치과의원 면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치위생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